이렇게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직접 입력, 그리고 여기서 가로 860픽셀에 세로는 한 1200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캔버스 사이즈가 바뀌게 되죠. 가로 860에 세로 1200. 가로를 860으로 하는 이유는 보통은 상세 페이지가 가로 860이면은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860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상세 페이지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예시로 지금 만들어 보는 이 상세 페이지는 수박을 판매하는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를 수박을 연상시킬 수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디자인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위해서 쓰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아래에 있는 페이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새롭게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상세 페이지 가장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나 공감을 통해서 고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페이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파는 페이지라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박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상세 페이지의 가장 윗부분의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강렬한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고 좌측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제목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 제기나 공감대 형성을 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수박 글자 색깔을 바꿔줄게요. 흰 색깔로 바꿔주시고, 수박 언제까지 두드려 보실 건가요? 라는 문제 제기를 해줍니다. 텍스트의 크기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Alt키를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중앙 정렬이 유지된 채로 글자가 줄어듭니다. 여기 지금 요에서 끊겼죠? 이거를 좀 늘려주시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글자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려야겠죠. 저희가 직접 골라드립니다 하고 느낌표까지 찍어줍니다. 여기서 느낌표는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좌측에 기울이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느낌표만 기울여 주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좀 늘려서 글자를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긴 관계로 한 칸 내려줘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직접 골라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경이 너무 세서 그런지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럴 때는 좌측의 요소 그리고 여기서 도형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기본 도형에 보시면 옆으로 넘겨서 약간 둥근 모양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좀 늘려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키보드의 대괄호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자가 보이도록 글자 아래에 레이어가 위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혹시 우측에 이런 레이어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 설정에서 레이어 이 버튼을 끄고 키면서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만든 이 박스 이거를 검정 색깔로 해줄게요. 뭔가 좀 투박하죠? 이럴 땐 좌측에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시면 이렇게 사진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이 글자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조절해 볼게요. 그리고 글자의 폰트도 좀 바꿔 볼 건데, 여기 있는 센 글자 이거는 좌측의 폰트 설정창에서 어그로체라는 폰트를 써볼게요. 이 폰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강한 문장에 쓰기 좋은 이름처럼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폰트입니다. 이걸 써보고요. 그리고 이 작은 글씨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폰트가 있는데 프리텐다드라는 폰트입니다.
이 폰트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글씨, 본문 글씨 이런 데 쓰면 좋습니다. 프리텐다드 미디움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자를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의 실선이 나오는데 이게 캔버스의 중앙에 정렬이 됐다는 뜻입니다. 캔버스 중앙에 맞춰주시고 이 폰트도 이 박스의 위치에 맞춰서 약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파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단에 저장 버튼을 틈틈이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캔버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판매 건수 리뷰 이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텍스트에 제목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 누적 판매 1500건 돌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낌표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것도 센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키우시고 아까 썼던 어그로체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체 볼드를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글자가 잘리면 아까처럼 이걸 늘려서 비율을 맞춰 줍니다. 그리고 Alt 드래그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 문장을 꾸며줄 만한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이거는 역시 받쳐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그로체보다는 프리텐다드 미디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좀 줄여서 좀 늘려주시고 여기 바로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자, 뭔가 심심하죠? 이럴 땐 이 글자의 아랫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 색깔 그리고 스포이드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설정했던 이 색깔을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고 뭔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포토샵이었으면 이 여백을 날렸을 건데 미리 캔버스는 페이지 하나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 부분을 디자인 요소로 채워주겠습니다. 좌측에 요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전체 눌러줍니다. 그리고 수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자인 소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왕관 버튼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유료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수박 일러스트를 가져와서 상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밀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 페이지의 중앙이 아니라 약간 위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다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약간 내려서 캔버스의 중앙에 있는 느낌이 나도록 배치해 줍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수박 대신 축하 이런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 이런 폭죽 터트린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 근데 이런 것도 글자를 가리면 안 되니까 레이어를 컨트롤 대괄호키로 내려줍니다. 2500건 돌파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은 이 축하 말고 여기에다가 밑줄이라는 검색어를 써서 요런 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늘려서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1500건 돌파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은 방금 썼던 이 색깔이 위에 있죠. 이거를 똑같이 써줄게요. 약간만 더 올려서 뭔가 이벤트 배너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 공감, 여기도 뭔가 좀 흰색이라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작은 글자를 약간 밝은 이런 초록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 문제 제기, 그리고 건수, 판매 건수, 다음으로 리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뷰를 넣을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리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 있는 글자를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복사해서 재활용을 해볼게요.
상단으로 올려주시고 히스의 농장 고객님들의 앞에 거 없애주시고 생생후기 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글자를 미디움 말고 볼드로 조금 더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Alt키로 복사해서 이 글자로 리뷰를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볼드 말고 미디움도 좀 두꺼운 것 같으니까 레귤러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글자 사이즈는 좀 더 줄여서 한 이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고른 수박은 항상 실패해서 약간 글자가 들어갈 폭을 충분히 늘려주시고 처음으로 온라인 주문을 해봤는데 예상외로 완전 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쓰기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상품의 리뷰를 캡처해서 쓰시면 되겠고 저처럼 디자인으로 해보실 분들께서는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의 행간이 좀 좁죠.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행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한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Alt 드래그로 복사 한 번 더 해주시고 예를 들어 김땡땡님 30세 32세 이 이름과 나이 부분은 이 글보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레귤러 말고 라이트 정도로 글자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다음으로 여기 생생후기 이 글자를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자음, 미음 그리고 한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8번 누르셔가지고 별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별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크기로 맞춰 주시고 이 전체를 Alt키로 복사해서 두 번째 리뷰를 만들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진짜 크고 달아요. 다음에 또 주문해 먹으려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써보고 이름도 바꿔볼게요. 그런데 이걸 상세 페이지로 만들었을 때 위에 페이지도 흰 색깔이고 아래 페이지도 흰색이면은 뭔가 좀 구분되는 느낌이 없이 흐지부지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의 색깔을 좀 구분해서 확실히 그 영역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 페이지는 흰색을 썼으니까 아래 페이지에는 흰색보다 약간 더 어두운 색깔을 써볼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버튼 있죠. 배경 색상 버튼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흰색 말고 너무 어두운 색깔도 말고 한 진짜 약간만 어둡게 해서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확실히 색깔이 구분이 되거든요. 나중에 페이지로 만들었을 때.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이 타이틀 부분이랑 이 글자 부분이랑 뭔가 좀 구분이 안 된 느낌이 들죠. 이 리뷰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좌측의 요소 그리고 도형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검색했던 밑줄 이걸 없애주시고 최근에 썼던 이 둥근 사각형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Alt키 누르신 상태로 측면으로 늘려주시고 작게 만들어서 이 글자 레이어보다 아래에 있도록 컨트롤 대괄호키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색깔은 흰 색깔로 해줄게요. 바탕 색깔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이 정도까지. 그리고 박스를 Alt키로 끌고 와서 밑에 복사까지 해줍니다. 이것도 레이어를 저기 밑으로 내려줍니다. 글자가 보이도록. 그리고 이 글자들을 Shift키로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이 박스 안쪽으로 약간 내려줍니다. 자, 이 박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뭔가 확실히 다르죠. 여기 이름 부분을 조금만 더 올려서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왼쪽에 요소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보시면 이렇게 실선이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리뷰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 밑줄 이펙트를 주겠습니다.
완전 달고 맛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밑줄이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선 두께를 한 이 정도 줄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진짜 크고 달아요. 이거는 라인을 늘려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뭔가 많이 본 것 같죠? 이렇게 리뷰에다가 밑줄 치는 거. 그리고 이 선 종류들을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수박 꼭지 같은 이런 라인으로 가장 윗부분에 배치해 봅니다. 이건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따라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100% 검정 색깔보다는 약간 밝은 검정 색깔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62626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100% 순 검정색은 눈에 많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검정 색깔을 쓰시는 일은 디자인을 하시면서 별로 없습니다. 이 돼지꼬리도 262626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것도 262626 최근에 쓴 색깔. 다음으로 저장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공감 그리고 판매 건수 리뷰 페이지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1번, 2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품질 인증서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품질 인증서 같은 경우는 이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번 페이지는 위에 페이지에서 회색깔 바탕을 썼기 때문에 색깔을 굳이 넣지 않고 흰 색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썼던 이 타이틀과 돼지꼬리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요런 카피를 써볼게요. 이런 타이틀에 있는 문장은 마침표를 굳이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정렬만 망가지고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마침표를 찍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선도 인증 이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인증서 종류에 맞게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인증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다가 그림자 처리까지 해주시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림자 처리는 좌측에 그림자 체크하시고 밑에 있는 조절 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뭔가 좀 빨간 색깔이 생뚱맞기 때문에 빨간 색깔 대신에 검정 색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수박 꼭지는 조금 늘려서 한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서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보이죠. 자, 이렇게 3번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이미지와 GIF 등을 넣어 볼 건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글보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고 먼저 GIF를 넣어 볼 건데요. GI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찍으시고 그 영상을 GIF로 변환하시면 되는데 GIF 변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GIF는 아니지만은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수박 같은 경우는 GIF를 쓸 때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저라면은 칼로 수박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GIF를 쓸 것 같습니다. 수박의 단면을 보여주는 GIF라든지 수박을 먹는 GIF라든지 그런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GIF를 올리시면은 멈춰있는 사진보다는 훨씬 더 시각적인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GIF 넣어주시고 페이지 추가해서 다음에는 이 상세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메인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메인 이미지는 가장 좋아 보이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강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세게 한번 들어갔다가 약간 약하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또 약하면은 뭔가 상세 페이지 리듬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메인 이미지에서 이번에 한 번 더 강한 이미지로 고객들의 시각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요런 느낌의 진짜 맛있어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메인 이미지인 만큼 텍스트를 복사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지 직송 씨 없는 꿀수박, 그리고 이 타이틀은 크게 키워 주시고요. 이번 텍스트는 아까 썼던 어그로체 말고 G마켓 산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볼드체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글자 행이 잘리면 약간 넓혀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번에도 검정보다는 씨 없는 꿀수박 이 부분을 아까 썼던 이 빨간 색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행간을 조금만 더 좁혀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부제목을 국내 농가에서 자란 프리미엄 수박, 이렇게 제품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는 카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타이틀의 양쪽 끝에 맞춰주시면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살짝 올려볼게요. 다음으로 왼쪽에 요소, 여기서 도형에 들어가 줍니다. 기본 도형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서 검정 색깔로 바꿔 줍니다. 다음으로 산지직송, 이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점을 찍어 줄 건데 그냥 동그란 점이면 뭔가 좀 진부하기 때문에 약간 세로로 늘려서 수박씨 같은 느낌이 나게 연출을 해봅니다. 그리고 Alt키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에 잘 맞춰주시고 글자를 약간만 줄여서 이 메인 이미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이미지 연장으로 이런 느낌의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박을 가까이서 찍은 접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상품을 너무 똑같은 구도, 위치에서 찍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찍은 사진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과 사진이 연결되는 부분은 여백을 살짝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딱 붙어 있으면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기도 힘들 뿐더러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메인 이미지 GIF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5번 상품의 핵심 포인트를 넣을 차례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는 내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이 상품에 대한 특징을 쭈루룩 늘어놓는데 그런 특징보다도 내가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장점을 위주로 나열하면 좋다는 뜻이죠. 자, 아무튼 페이지 추가해 주시고 앞에 썼던 이 타이틀을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번에는 카피를 왜 히스의 농장일까요? 그냥 특징이라고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으로 말하듯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위에 서브 타이틀은 영어로 키포인트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여기 히스의 농장만 빨간 색깔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 색깔로 해볼게요. 이걸 Alt키로 끌고 와서 당도 높은 꿀수박 조금 줄여주시고 상단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서 이거는 볼드 대신에 레귤러 정도로 해볼게요. 당도 측정을 엄격한 당도 측정을 통해 선별된 고당도 수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좀 많이 줄여줍니다. 이제 넘버링을 해줄 건데 넘버링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1번이라고 치기보다는 글자를 하나 만들어서 1번 그리고 도형에서 원형 이런 걸 써서 디자인적 욕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대괄호 키 뒤로 빼주시고
이 넘버링 숫자는 흰 색깔로 해주시고, 이 원의 글씨는 또 빨간색을 쓰기보다는 색상에서 스포이드, 그리고 아까 선택해둔 이 초록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사이즈를 맞춰주신 다음에 원의 가운데에다가 배치해 줍니다. 이번 페이지도 아까 리뷰 페이지에서 했던 칸 나누기를 해줄 건데,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고요. 너무 지금 어둡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이 페이지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글자를 약간만 줄여볼게요. 고당도 수박까지만 할게요. 고당도 수박, 그리고 칸 줄여주시고 글자를 박스의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Alt키로 이 전체를 복사해서 1번, 2번, 3번이 들어갈 수 있게 맞춰줍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에 자리가 없으니까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이런 포크로 찍은 사진을 써보겠습니다. 좀 키워서 이 정도에 배치해 보시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근데 잘 안 보이죠? 이 박스에 가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다 클릭하시고 불투명도를 낮춰줄게요. 한 이 정도까지. 이제 뒤에 있는 이미지까지 잘 보입니다. 이거를 또 하나만 쓰기보다는 한 번 더 재활용해서 Alt키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이번에는 이 사진을 돌려서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이 글자랑 박스에 약간 걸치는 게 좀 더 예쁘죠?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경계선이 약간 보이는데, 이거는 사진의 직접 조정, 그리고 밝기를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글쓰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 없는 수박, 시가 없어 아이들이 먹기에도 편합니다. 안전한 배송, 특수 포장법으로 손상 없이 안전한 배송. 자, 이렇게 상품의 특징까지 작업을 해 봤고요. 자, 이제는 브랜드 스토리와 약속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해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사진을 넣을 건데, 사진 같은 경우는 수박을 이렇게 들고 해맑게 웃으면서 농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찍은 그런 사진이 더 진정성 있고 와닿겠지만, 지금 저에겐 그런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사진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 텍스트, 그리고 본문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브랜드 스토리, 탄생 과정 이런 걸 써주시고, 좋은 제품만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글로 고객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흰 색깔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페이지 색깔을 아까 썼던 회색깔 바탕색을 한 번 더 써주겠습니다. 자, 글을 입력해 보자면, 히스의 농장은 고객님들에게 가장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상급의 과일만 판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딕류 폰트보다는 이런 제주 명조 같은 꺾임이 있는 폰트를 쓰시는 게 더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Alt키로 복사해서 브랜드명, 예를 들어 히스의 농장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거는 조금 더 굵은 글씨로 진행을 할게요. 볼드. 다음으로 뭐 도장이나 브랜드 로고나 사인 이런 게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인 한 개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가죠. 행간 조금 넓혀 주시고 좀 작게 만들어서 정갈한 느낌이 나게. 이 페이지만큼은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를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이 요소의 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실선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가져와서 두께를 한 이 정도까지 내려주시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트에 쓴 것처럼 그런 효과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Alt키로 복사, 한 번 더 복사, 한 번 더 복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한 50%까지 내려볼게요. 그러면 괜히 별거 아닌데도 그럴싸해 보입니다. 사진을 약간만 올려서 공간을 넓혀주고 전체적으로 약간만 올려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 약속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시면 이제 상품의 제작 과정, 작업 환경,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페이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고 아까 썼던 키포인트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피를 꼼꼼한 선별 과정, 영어는 프로세스. 이번에는 이 빨간 색깔보다 아까 썼던 초록색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은 색깔만 쓰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다음으로 이런 사진을 들고 오신 다음에 좌측에 요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사진을 끌어 넣으면은 사진이 이 프레임 모양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죠. 이렇게 만든 사진을 배치해 줍니다. 둥근 모서리를 쓴 이유는 그냥 수박이니까 왠지 각진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선택을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사진 배치하시고 글을 쓸 건데 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썼던 거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완벽한 강도 측정 과정을 통해 이거는 좌측 정렬로 해줄게요. 글자를 과정을 거쳐 엄선된 고당도 수박들만 제공합니다. 행간을 좀 넓혀주시고 이 사진의 가운데 맞춰주신 다음에 사진을 좀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사진을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해 줄 거예요. 자, 이 글을 Alt키로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여기는 상품 가치가 없는 수박은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도 써주고요. Alt키로 또 복사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우측 정렬을 해볼게요. 7에서 10kg의 특대 사이즈 수박만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좌측 요소에 화살표를 검색해 볼게요. 화살표. 여기 내려보시면 이런 화살표들이 있는데 돌리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특대 사이즈를 판다 표시해 주면은 더 좋겠죠. 시각적으로 한눈에 설명이 됩니다. 색상은 초록 색깔로, 테두리도 초록 색깔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올려줌으로써 신뢰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진과 사진이 이어지는 곳이니까 약간의 여백을 주는 게 구분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작업 환경, 시설 7번까지 진행이 됐죠. 남은 거는 8번, 9번 품절 임박과 당일 발송. 품절 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공감하고 안심하고 정보를 얻고 한 번 더 안심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만드는 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먼저 배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줄 건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콘 몬스터라는 페이지를 써볼 겁니다. 여기서 alert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시고 엔터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고, 주의 표시가 많이 나오죠. 이 페이지에서는
픽토그램, 아이콘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 가장 처음에 있는 이 아이콘을 써볼게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PNG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이콘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미리 캔버스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들고 옵니다.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위로 올리신 다음에 색깔은 바탕 클릭, 한 번 더 클릭해서 내려보시면 색상 채우기가 있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초록색, 아까 썼던 걸 써볼게요.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왼쪽에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추가 해주시고 오후 4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됩니다. 이렇게 오늘 발송이 된다, 행동을 촉구할 수 있죠. 이런 문구를 넣어줍니다. 이것도 아까 썼던 어그로체로 진행을 해봅니다. 어그로체 볼드, 너무 두꺼운 게 이어서 있으니까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 위에 줄은 볼드 대신에 라이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행간 조금 넓혀주시고 약간만 키워서, 그리고 왼쪽에 요소 들어가신 다음에 도형, 화살표 지워주시고 이거는, 그리고 도형에 동그라미 이거를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색깔은 회색깔 대신에 위에 썼던 초록색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아이콘을 넣을 건데 다시 아이콘 몬스터로 돌아가서 주문을 확인한다는 그런 체크보드를 넣어 볼게요. 클립보드 쳐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체크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PNG 다운로드, 한 번에 다 끝낼게요. 이 체크보드 다음에 발송 같은 경우는 트럭이 가는 모양이 잘 어울리겠죠. 트럭, 빠르게 배송이 될 것 같은 이미지인 이런 걸 써볼게요. 이제 배송을 받으니까 배송이 박스에 포장이 돼서 오겠죠. 박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소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줍니다. PNG 다운로드. 미리 캔버스로 돌아와서 체크보드 아이콘 작게 만들어서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배치해 봅니다. 그리고 배송을 뜻하는 이 트럭 아이콘을 두 번째 동그라미에 넣고요. 마지막에는 택배를 받았다는 의미의 박스 아이콘을 동그라미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들을 색깔을 흰 색깔로 바꿔 줍니다. 괜히 또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 공간을 좀 띄워서 화살표를 추가해 볼게요. 화살표는 왼쪽 요소에 전체에 화살표 입력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이거를 가져옵니다.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과 원 사이에 배치를 해줍시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약간만 줄여서 글 바로 밑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송에 관한 부분을 끝냈고 이번에는 품절 임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하지 않고 이 한 페이지에 다 끝내 보겠습니다. 페이지 구분을 위해서 좌측 요소의 도형 그리고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끝에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칸을 나누는 느낌으로. 이 도형 색깔은 아까 썼던 회색깔 바탕 있죠? 이거를 쓸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글자를 Alt 키로 끌고 와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품절 임박이라고 써줄 건데 품절 임박 같이 강한 문구는 품 하고 마침표 절 임박 이런 식으로 절도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아마 이게 오늘 쓴 글 중에 제일 센 글일 것 같아요. 폰트는 어그로 라이트 대신에 어그로 볼드, 그리고 색깔은
아까 포인트 컬러로 썼던 빨간 색깔 써주고 위에 있는 글을 가져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글을 써볼게요. 주문 폭주로 인하여 상품 조기 품절이 예상되니 빠른 시일 내에 주문해주세요. 예상되니를 밑으로 내려서 줄을 좀 맞춰줄게요. 약간만 줄인 다음에 행간을 넓혀주고 글자 두께는 볼드로 좀 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곧 상품이 품절되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를 해라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카피죠. Alt키로 글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한정 수량만 입고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이번에는 볼드 말고 미디움으로 해볼게요. 좀 넓혀주시고 글자 앞에 Shift 8번 별표를 찍어주겠습니다. 너 말고 살 사람 많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글자 색깔을 똑같이 빨간 색깔로 위에 거랑 똑같이 가보고 가운데 정렬해 주신 다음에 이 회색 박스의 가운데 맞춰줄게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글자의 크기나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이콘이 좀 큰 것 같고 여기 위에 있는 느낌표가 오히려 작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이것도 약간만 더 크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당일 배송, 배송 과정, 그리고 품절 임박, 행동 촉구하는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상품의 상세 정보. 이 상세 정보는 고객들이 안심을 하고 정보 얻고 안심하고 행동 촉구 진짜 사야겠다 할 때 이 수박이 몇 킬로였더라? 국내산인가 중국산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 한 번 더 올리지 않고 마지막 상세 정보 요약에서 정리를 해주는 페이지죠. 그러니까 고객이 스크롤을 다시 올리지 않게 만드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까지 작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추가. 마지막 페이지인 만큼 상품의 퀄리티 높은 사진을 또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은 이런 느낌의 정말 예쁘게 나온 사진을 써볼게요. 여기에 글을 어떻게 올리냐. 바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좌측의 요소 그리고 도형의 기본 도형 중에서도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늘려서 글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이번에는 이 도형의 색깔을 흰색으로 해볼게요. 흰색으로 하시고 여기에 글을 쓸 건데 아까 썼던 텍스트를 또 써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제를 합니다. 여기는 상품 상세 정보, 이 제목을 약간만 더 크게 키우고 반대로 이거는 줄여줄게요.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를 그에 맞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글은 좌측 정렬을 하신 다음에 글을 써줍니다.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중량인데 중량은 갑자기 두 글자가 되니까 쑥 들어가죠. 맞춰주고요. 보관 방법, 고객센터 뭐 이런 글들이 있으면 될 것 같네요. 행간을 좀 넓혀주고 이렇게 글자 크기를 약간만 더 키워줄게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Alt키로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프리미엄 꿀수박 브랜드 이스의 농장 원산지 국내산 중량 7에서 10kg 보관 방법 V2 냉장 보관 고객센터는 215 01-234 5678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여기 앞에 있는 글자를 레귤러가 아닌 세미 볼드로 약간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레귤러 말고 라이트로 좀 얇게 만들어 주고요. 행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이 사이에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인을 넣을 거예요. 라인은 요소의 선 그리고 실선 이 버튼 눌러주시고 글의 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선 두께는 2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거를 Alt키로 복사를 합니다. 이 선의 색깔은 글자랑 똑같이 검정색인 것보다는 약간 회색깔로 해줄게요. 이 정도. 자, 그리고 이 상품 상세 정보랑 이거랑 복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환불 관련한 글이 들어갈 거예요. 교환 및 환불
이거를 좀 넓혀서 수령 직후 변질, 파손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이거는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 칸을 넓혀줄게요. 그리고 행간을 좁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자는 세미 볼드보다는 라이트 정도로 할게요. 가운데 맞춰주시고, 그리고 칸이 남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좁혀준 다음에 이 모서리 둥글기를 약간만 더 각지게 바꿔줄게요. 지금 너무 둥근 것 같아서 이거를 한 이 정도까지. 뒤에 있는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여기서 불투명도를 70 정도까지 낮춰볼게요. 한 80 정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외한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캔버스 중앙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면은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내보내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이미지 내보내기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JPG, 웹용의 JPG, 그리고 모든 페이지 해주신 다음에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시면 안 되는 게 통으로 된 이미지가 안 올라가는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용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럴 때 통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웹용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빠른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일 열기로 보시면 압축 풀기, 이렇게 만든 파일이 저장이 됐죠.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올리시면은 끝입니다. 네,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